거기 717페이지 보시면 문제 4번 할 차례예요. 그래서 문제 4번은 무조건 수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월 25일 거 있습니다. 요거 분계 한번 적어 보세요.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6월 30일. 지문안에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 가서 꼭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30일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거 8월 25일 분계 한번 적어 보세요. 1분 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입력할 겁니다. 봐보세요. 일단 항상 지문안에 날짜 나오면은요 그 날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전표 여기로 와보세요. 6월 30. 거기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일단 요걸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요거 미지급 세금. 왜냐면 미지급이라는 게 세금 안 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일단 그 날짜에 가서 뭘 찾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왜냐면 들어갔는데 못 찾으면은 솔직히 필요 없는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지급 세금이 얼마 있었죠? 22597,090.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22597,09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산세 있었대요. 네, 가산세 요거는 세무 때 이제 배울 건데, 가산세라는 건 뭐냐면 법을 어겨서 더 내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만 2,750원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네, 뭘로 처리하래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얼마냐면은 162750.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왜냐면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그 답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찾는 걸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실 게 요번에는 요거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통장에서 돈 나갔대요.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가셔서 계산기가 계산기를 안 쳐내놨구나. 그래서 22597,090 더하기 162750 하면 22759,840 돼요. 일단 적으세요. 네,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나오면은 꼭 그 날짜 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지급 세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거기 보시면 날짜 몇 월 며칠이죠? 8월 25일로 오세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다 세금과 공과로 잡혀 있죠. 맞죠? 근데 여기 세금과 공과 얼마죠? 162750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금과 공과의 금액을 고치세요. 얼마로 고치시냐면은 162750으로 고치세요. 고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분계는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계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고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칠 건데요. 여기 고쳤죠. 미지급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차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 그러니까 문제 4번은 무조건 저게 나와요.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은 분계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해라? 고쳐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 4번은 별도로 따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이 늘면 여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또 분계 적어보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문제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증빙. 증빙에 네 가지 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요 증빙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했었는데 일반 전표 지우고 어디에다 등록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기출문제 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기존에 했었던 게 플러스는 되는데 또 여기부터 이제 또 다시 적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분개를 하면은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거래처는 2+, 그 다음에 전자는 안 쓰셔도 돼요. 전자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마지막에 써 있어요. 비품 처리하라고. 그래서 비품 200만원. 왜냐면 아무 말도 없이 나오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예요? 10%. 그래서 20만원. 둘 다 자산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일단 적으세요. 요거 스타트 안 했구나. 일단 일반 전표 10월 17일 들어오시고요. 이거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세요? 삭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삭제하셔도 돼요. 그래서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10월 17일로 오세요. 10월 17일로 오셔서 시간 드릴 테니까 등록해 보세요. 주시면 되세요. 날짜는 10월 17일 가셔서 그 다음에 매입에 뭐예요? 현과 여기 밑에 61번이죠. 그 다음에 스피커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카과랑 현과랑 건별은 뭐 포함해서 등록하시라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20 치면은 200에 20으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그리고 거래처 쓰실 때 꼭 다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두 글자나 세 글자만 치세요. 그래서 2+ 넣으시고 분개는 모르겠으면 뭐야? 혼합. 그 다음에 원재료 아니고 비품.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은 무조건 전산회계 1급은 수정 문제가 나오세요. 그 다음에 718페이지 문제 5번은 무조건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인데 자동 결산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자동 결산은 5가지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문제가 결산 문제잖아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여기 5가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예요? 수동. 네.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2번하고 3번도 자동인 것 같으면 자, 수동인 것 같으면 뭐예요? 수.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2번도 수죠? 3번도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3개 한번 분개해 보세요. 3분 후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입력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결산이 각 문제들마다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돼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외화잖아요. 그래서 외화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결산하니까 밑에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220만 원이었는데 2000달러 곱하기 112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224만 원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얼마 올랐죠? 4만 원 올랐죠? 요것 때문에 붕괴하는 거예요. 왜냐면 1원이라도 바뀌면 거기에다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결산 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부채가 늘어났죠.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왜냐면 부채 증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늘어났다고요? 4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상하이예요. 그래서 거래처 꼭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랐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왜냐면 부채가 올랐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환산 뭐요? 손실.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넣으세요? 12월 31일 가셔서 등록하세요. 그래서 결산분기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등록하세요. 그리고 차변 대변은 확실히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차변은 3번이고 대변은 4번이죠.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4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상하이 등록하세요. 이거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그리고 결산하실 때 요것도 좀 많이 적어버릇 하세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것도 많이 적어보시면 그 결산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는 1년분이래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했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월할 계산. 그리고 헷갈리시면 요렇게라도 꼭 해보세요. 결산하실 때 헷갈리시면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금액 쓰시고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금액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 지문에 뭐라고 써있죠? 비용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내년 것까지 줬잖아요. 우리 내년 것까지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 큰 틀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 뜻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좀 난이도가 있는 게 말 뜻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계정 과목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240만원 있고요. 우리 이건 아셔야 됩니다. 1년은 몇 달이죠? 네, 12달이죠. 근데 솔직히 여기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6개월씩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7월달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12분의 6 하시면은 120만원 나와요. 왜 또 안 들어갔냐? 12분의 6이.
그래서 12분의 6. 그러면 반이니까 얼마 나와요? 120. 요거는 제조부. 그리고 결산은 꼭 따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결산은 시간이 좀 필요한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영업 부문은 150이죠. 그래서 150만원 곱하기 여기도 6개월 썼으니까 12분의 6. 그래서 75만원 나와요. 여기는 영업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조에다가 120, 영업에다가 75.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더하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차변과 대변은 195만원. 그래서 반반씩이기 때문에 반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 적으신 분들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로 가세요? 12월 31일 가셔서 또 등록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12월 31일 날 차변의 성급 비용.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엔터 치다 보면 여기 글씨 나와요. 그러면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 바 엔터. 그래서 그 위에서 스페이스 바 엔터 치시면은 필요 없는 글씨들은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료인데 500번대 12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료인데 800번대 75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수금. 그리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가서 꼭 찾으세요. 여기 가서 컨트롤 F 무슨 금이요? 가수금 치면 여기 부채라고 떠요. 그래서 가수금은 왜 부채냐면은 돈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는 돈이에요. 그러면 아직 내 돈 아닙니다. 우리가 내 돈이 되려면 이거 왜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수금이 얼마 있었대요? 255만원. 부채 감소해요. 차변에. 그 다음에 대변에 253만원은 외상매출금 받은 거래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253만원 인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어디 갔냐? 나머지는 모르죠. 근데 2만원이잖아요. 요런 건 뭐라 그러냐면 잡이익이라 그래요. 금액이 작은 것들은 대부분 잡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잡급이라고 있어요. 잡급은 이분들 쓰는 거예요. 일용직이나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돈 주잖아요. 그런 건 이제 잡급. 그 다음에 이익은 이익인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은 잡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잡이익, 잡손실, 잡급, 잡비, 이렇게 잡자 들어가는 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잡비는 안 씁니다. 그래서 잡이익하고 잡손실하고 잡급인데 시험은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잡급이. 그래서 지금은 잡다한 이익이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등록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잡이익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잡이익을 그렇게 저희 시험에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닌지라.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차변의 가수금 255,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인천 거고요. 그 다음에 253, 그 다음에 대변의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액은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실무 가시면, 실제로 회사 가시면 마지막 금액까지 쳐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아요. 요거는 좀 편하게 되어 있어서 안 쳐도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무조건 조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찾을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어디 가서 찾을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맞추고 그 다음에 찾을 시간 또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장 많은 달이랑 가장 적은 달. 우리 가장 큰 달 나오면 그때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 설명드렸었냐면 가장 1번 없어졌어. 가장 큰 달 나오면 계정 과목 물어보면 어디라고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계정 분류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월계표. 근데 여기는 제품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분기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긴 총계정 원장이에요. 왜냐면 분기할 때 쓰는 게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만 물어보면 신고서. 그래서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돈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몇 매냐 몇 개나 물어보면은 합계표.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은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은 위에 거 두 개 아닐 때 밑에 걸로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한일상해. 한일상해는 우리 회사예요? 거래처예요? 거래처예요. 거래처 나오면 어디라고요? 거래처 원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은 총계정 원장, 2번은 부가세 신고서, 3번은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47분에 맞춰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볼 겁니다. 그거 세 가지 찾아보세요. 일단 1번은 여기 가서 찾는 거라 그랬죠.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에서 3월이죠.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가장 많은 달이랑 가장 적은 달의 차액 물어봤죠.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120, 480, 빵빵빵 빼기 58621, 820 빼면 61, 858, 180. 61, 858, 180.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가시면 되세요. 부가가치세 어디요? 신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날짜는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카드라 그랬잖아요. 여기 카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풀었던 건 세금계산서라 여길 본 거예요.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어본 게 공급가액 물어봤으니까 350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 원장이세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얘도 필요 없고 거래처 원장 오셔서 거기 보시면 몇 월 며칠이죠? 6월 중이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6월 1일에서 6월 30. 그리고 말일 헷갈리시면 그냥 무조건 끝에다 31일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맞춰주던가 아니면 안 들어가요. 예. 근데 비싼 거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싼 거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수는 차변이세요? 대변이세요? 대변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회수 분계가 이렇게 돼요. 회수가 돈 받은 거잖아요. 차변의 현금. 대변에 뭐요? 외상 매출. 그래서 이거 대부분 차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회수면 받았네. 그러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돈 받으면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대금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대변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요거 나오면 은근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갔을 때 문제는 이렇게 뜨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대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차변을 보면 왜 차변인지 대변을 보면 왜 대변인지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답은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음 회차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